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많은 좀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좀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2628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해드린 거에 이제 핵심, 명인들의 복귀는 금요일 날 하고 마감에 정석 데일리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략을 제시를 했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제가 반도체 홀딩 전략이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배터리는 버리는 거냐? 아닙니다. 그죠? 그럼 자동차는 버리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바이오는 버리는 거냐? 아닙니다. 미래차예요. 미래차 주식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꼭 넣어야 돼요. 잘 사야 됩니다. 유동성이 팽창과 수축에 따라서. 그죠? 근데요, 반도체가 중요한 시장이 있고요. 시장을 판단할 때 배터리가 중요한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와 바이오가 중요한 시장이 있고, 그리고 낙폭주가 또 중요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홀딩 전략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배터리는 중심주만 매매하자 전략이었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사야 되는데 가격이 좀 안 온 거고, 바이오는 삼바나 셀트리온 그룹 팔지 말고 가져가라, 중심주. 그죠? 대신 포트의 중심은 미래차여야 된다. 이 정도만 비중에 대한 컨트롤만 있으면 되는 시장이다. 2023년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도 9월 30일을 저점으로 2134에서 코스피 2134에서 2650까지 지수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죠?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거든요. 작년도 7월 달에서 9월 달 말은 배터리가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에 반도체 있었어도 되고요. 자동차 있었어도 되고, 바이오 있었어도 되고, 뭐 조선주 가지고 있었어도 돼요. 근데 배터리가 없었으면 쫄쫄 굶었다고요. 그 계좌는.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 이 구간은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 당시는 포스코 퓨처캠이었죠.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이 종목을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시장은 요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계좌 수익률은 신고가가 같다 이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중요하고 자동차가 중요하고 바이오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앞섰다 이거예요. 이걸 30%라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50% 가지고 있으면 대박인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도는 이거였어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법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은 1월 달에서 4월 달, 요 중순까지는. 왜냐면 4월 달 중순이 여러분 반도체에서 손바뀜이 있었다.
이게 제가 배워야 산다 강의였었잖아요. 5월 10일부터 6주 동안. 그죠? 배워야 산다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됐던 그 중심주를 지금도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손바뀜 나오고 나서부터 여러분 배터리 손바뀜 나오고 나서부터 거의 10개월 동안에 배터리가 장악했단 말이에요. 1월 달에서 3월 달, 4월 달 이 기간 동안에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괜찮았어요. 얘네들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에코프로, BM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뭐 나노 신소재 정도. 배터리에서 약간 중자 정도 되는 거죠. 작년도는 배터리 대자고. 올해 상반기는 배터리 중자, 특히 양극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률을 결정을 했다고. 반도체 가지고 있었어도 됩니다. 바이오 가지고 있었어도 되고요. 언택트 가지고 있었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종목들을 내가 포트에 30% 가지고 있으면 그 계좌는 신고가가 난 거고 얘네들이 없으면 힘들었다는 것이. 작년도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요한 걸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예상하잖아요.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다. 이 주식의 목표치는 얼마가 갈 거다. 그렇게 맞춰서 주식 투자해서 좋은 성격가 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처럼 내일의 주가는 알 수 없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내일의 주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시장이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이 다양한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시장 수익률을 앞설 수 있는지. 그러면 주도주 잡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주도주의 포트 비중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 매수가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거 더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게 먹고 사는 거 다 결정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생각의 출발이. 배터리가 작년도에 결정을 했던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유럽 원자재법, 그리고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테마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중심주는 제가 계속 하자고 하는 겁니다. 따라가지만 말자 이거예요. 좋은 가격이 갔을 땐 계속 사는 거예요. 후발주는 진짜 좋은 가격이 왔을 때만 사는 거고 2350 아니면 그냥 중심주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돈들을 보세요. 증가하지가 않았다고. 한 8조 좀 붙으면 한 10조 정도 수준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4월 중순에 손바뀜이 나오고 나서 작년도에 이 배터리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다? 반도체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석투자는. 작년도 배터리의 역할, 작년도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이 배터리 역할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다? 반도체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에 반도체가 있어야만 수익이 나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힘들어진다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주제가 계속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격 줄이게 되면 반도체는 계속 홀딩. 이게 이번 주 내내 주제였던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장, 자, 2460에서 2650까지는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로 수익 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구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은 배터리가 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6월 14일 날 매도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6월 19일 날 거래대금까지 실으면서 LG화학도 폭락시키고 삼성 SDI도 급락시키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도 차익 매물 시키면서 신저가 나오는 롯데에너지 이런 애들도 막 나오고. 근데 그걸 살려냈어요. 근데 누구를? 중심주만 살려냈어요. 배터리는. 이거는 배터리가 뺀 거예요. 그리고 낙폭주들이 뺀 겁니다. 후발주들이. 반도체가 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들어올리는 거 누가 들어올리고 있어요? 반도체가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급락을 시켰던 배터리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요. 배터리는 2분의 1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룹?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이들 중심으로만 지금 배터리가 반등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자금들은 자동차와 그 다음에 언택트, 바이오, 낙폭주 쪽으로 나눠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즉 100으로 2460에서 2650까지 배터리와 반도체로 100으로 올라왔다면 반도체가 한 60이었고 배터리가 한 40으로 올라온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는 60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 40이 아니라 배터리가 한 25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15%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낙폭주들한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낙폭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는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더 쪼개서 나가는 겁니다. 시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하죠? 낙폭주의 명분을 뭘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CPI, 그 다음에 PPI. 생각했던 것보다 2년의 최저치네. 그러니까 뭘 건넵니까? 2년물, 10년물, 국제수익률이 급락을 하죠. 2년물, 5년물짜리가 4.7%까지 떨어지고 4%까지 갔었던 10년물은 3.7%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주들이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이러면서 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시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14조까지 늘어났죠. 주인공은 반도체. 반도체가 없어? 넌 소외받을 거야. 반도체 있어? 넌 수익에 동참시켜줄게. 이런 시장인 거예요. 너 배터리 있어? 중심주 있어? 오케이. 후발주 있어? 고생할 거야. 자동차 있어? 너 수익률은 포함시켜줄게. 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그 다음에 뭐 후발주들, 기타 등등. 너희들은 좀만 기다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반등시켜줄게. 이게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투자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현재 시장을 보고 있어요. 현재 이게 장세지 않나. 그려지시나요? 그려졌다. 자, 전체 지도가 이제 그려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도를 그려진 겁니다. 현재 시장의 지도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수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기업들, 그죠? 이 기업들에 대한 이 밸류 상황들과 유동성 상황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됐는데 한 뭐 10분 정도는 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삼성전자는 73,400원입니다. 여러분. $59,000원대가 적자대 밸류였잖아요. 그죠? 73,000원대는 파운드리의 밸류가 적용된 자리예요. 적정 밸류인 거죠. 다음 주에 여러분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호황대 밸류를 확인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호황대 밸류를 만약에 확인하러 가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만 같이 가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호황대 밸류를 적용시켜주면 하이닉스도 호황대 밸류를 적용을 시켜줘야죠. SK 하이닉스도 11만 8천원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8만 9천원? 8천원? 요때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때 밸류잖아요. 12만 원이라는 자리는 SK 하이닉스가 호황 때의 밸류입니다. 여러분, 디램으로 대박 났었던 시기의 밸류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적자잖아요. 삼성전자도 적자고. 근데도 불구하고 호황 밸류 넘어선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니가. 야, 너희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갔었을 때 받았던 밸류보다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AI 칩으로 가는 요 밸류가 더 많이 쳐줄게.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라는 의미예요. 누가? 돈들이. 그럼 새로운 밸류를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전고점 돌파를 한지를 보세요. 같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하이닉스는 한 6,600억 정도 터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조 1,000억이 터졌어요. 1조 7천억이에요. 만약에 2조 5천억 이상 붙는다. 2조 이상 붙는다. 그럼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도체 쪽 매매를 고려했던 분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키워야 됩니다. 새로운 밸류 쳐준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근데 나는 이걸 못 샀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정석 투자가 추천할 때 그냥 살걸. 못 샀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장에서 반도체 가운데서 머니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쏘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이 반도체 칩 수요를 촉발시켰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이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10,000원에서 지금 벌써 50,000원까지 5배 터졌어요. 세상에. 에코프로처럼 되는 건 뭐 이런 상황 같죠? 네, 50,000원까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자, 5,000원짜리가 지금 얼마 갔습니까? 40,000원 갔습니다. 8배 갔네요.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8배 갔어요. 한미 반도체는 5배가 터졌고. 자,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은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예요. 이게 엔비디아 관련된 대표 종목입니다. 자, 이쪽은 터졌어요. 그럼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시장이 엔비디아 말고 뭘 원해요? 서버를 원하고 파운디를 원해요. 그럼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자금을 뿌려주려고 해요.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은 탑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주도주를 잡은 겁니다. 하이닉스 매수하신 분들이나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나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주도주를 잡은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수익을 키울지 말지는 이제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고, 이건 이미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전고점을 돌파를 해요. 강남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가요? 흑석동이나 분당이 가잖아요. 그게 FCBG예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오늘 10% 급등이 나면서 거래대금이 실리고요. 코리아 서킷 이들 주식이 한 17% 자금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합니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삼성전기. 이걸 공략하면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이잖아요. FCBGA 반도체 기판입니다. 서버, 클라우드, 그죠?
지금 다 필요한 게 이쪽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두 번째로 결정한 게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놓친 사람들이 그 다음 노리는 FCBGA.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확산되는 기조로 가겠죠. 반도체 쪽이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효자 노릇을 할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LG전자, 그죠? LG이노텍. 제가 삼총사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은 패키지로 묶어야 된다. 뭐로? 미래차로. 현대차나 기아 이런 주식을 싸게 샀으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살 기회가 없었죠. 놓쳤잖아요. 그죠? 18만 원대가 안 왔잖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공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놓친 거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가 가는 이유가 미래차에 포함됐기 때문에 가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봐요. 미래에 베팅하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 테슬라, 애플 있고 테슬라가 이끄는 섹터에 납품하는 업체로 해야죠. 전장 부품이든 인포테인먼트든 카메라 모듈이든 여기에 FCBGA까지 붙는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에 배터리 쪽에서 이 수익률만큼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포트에 있어야 되는 시장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나 LG이노텍이나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쪽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관점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3번 시장으로 갈 때. 3번 시장이면 전략을 싹 바꿔야 돼요. 3번 시장 기억나세요? 네, 3번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래차 얘네들이 추세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시장이 위험한 시장인 거예요. 그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유동성 1 전략을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유동성 1 전략이 이제 중심주 전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중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굳이 따라갈 필요 없었죠. 60만 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가격이 51에서 48 정도 됐었는데 그죠? 요 의견 정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자 의견이에요. 저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에 날 살 거 세 번에 나눠서 사면 되는 거죠. 60만 원 안 따라갔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LG 에너지 솔루션 기다렸다 사자 이런 의견 좀 드렸는데 상향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수 의견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58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초반 정도 기다리자는 의견을 좀 그동안 좀 드렸었는데 그죠? 이것도 정정합니다. 예, 이것도 정정합니다. 이것도 가격 상향해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간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격을 줄였어요. 그래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격을 줄였어요. 그래서 중심주는 해도 된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이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30만 원대 초반. 그죠? 저희는 이제 아직 가져가고 있는데 이 주식도 전고점 돌파한지 여부를 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전고점 돌파해줘야 되는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나왔으니까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도 전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명분은 그거잖아요. 양극재 생산 캐파 더 늘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LG화학이나
배터리 중심주로 그동안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주식 있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매수하자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이번 주에 그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되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낙폭가도 그냥 다 기술 반등이고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17만 5천 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 유지를 합니다. 팔 필요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가져가시고,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하고 기아, 요 주식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의 전고점 돌파를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미래차 쪽으로 시장이 더 굳어지는 거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안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종목들을 같이 공략하시면 될 거고, 배터리는 좀 후발주를 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중심주를 차라리 분할해서 하는 거고, 그 리스크는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같이 무너지는 시점부터는 그때는 3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